이혼을 경험한 50대 여성과의 대화는 정말 조심스럽다. 한 번의 실수한 말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결혼 생활을 통해 남자들의 본성을 너무 잘 안다. 달콤한 말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모습도 봤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도 경험했다. 그래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왜 이혼하게 되었나요? 이 질문은 정말 최악이다. 이혼한 여성에게 이혼 이유를 묻는 것은 상처를 후비는 일이다. 아무리 호기심이 생겨도 절대 물어보면 안 된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때 들어주면 된다. 하지만 절대 캐묻거나 자세한 내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힘드셨겠어요. 정도의 공감만 표현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전 남편과 비교하는 것이다. 전 남편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과 달라요.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이런 말들은 역효과만 낳는다. 이혼한 여성들은 과거와 현재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싶어 한다. 전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불쾌해진다. 대신 현재의 그녀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성급한 조언이다. 이제 과거는 잊으세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이런 조언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조언보다는 공감이 훨씬 중요하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이런 공감의 표현이 마음을 열게 만든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간에 대한 이해다. 이혼한 여성들은 새로운 관계에 대해 신중하다. 빨리 발전시키려고 하면 부담스러워한다. 우리 언제쯤 사귈 수 있을까요? 빨리 마음을 정하세요. 시간만 흘러가네요. 이런 재촉은 절대 금물이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하세요. 이런 여유로운 태도가 신뢰감을 준다. 다섯 번째는 자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다. 이혼한 여성들 대부분은 자녀가 있다. 자녀는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자녀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방해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아이들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아이들이 우리 사이를 방해하네요. 아이들 없이 만날 수는 없나요? 이런 말들은 정말 치명적이다. 대신 자녀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을 찾아볼게요. 이런 관심과 배려가 마음을 움직인다. 여섯 번째는 경제적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혼한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을 꾸려나간다. 이런 강인함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자가 그렇게 힘들게 살면 안 되죠. 이제 편하게 살아요. 이런 말들은 그녀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린다. 대신 그녀의 강인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좋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시다니 존경스러워요. 이런 인정과 존경이 마음을 움직인다. 일곱 번째는 신뢰를 쌓는 과정의 중요성이다. 이혼한 여성들은 남자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다. 새로운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일관된 행동이 필요하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진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했으면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 언제 만날까요 라고 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만들어진다. 여덟 번째는 감정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이혼 과정에서 많은 감정적 상처를 받았다. 분노, 슬픔, 실망, 배신감 등 복잡한 감정들을 경험했다. 이런 상처받은 마음에는 안정감이 필요하다.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은 불안감을 준다. 항상 일정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면 부담스러워한다. 9번째는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혼한 여성들은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소중히 여긴다. 너무 자주 만나자고 하거나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하면 부담스러워한다. 매일 만나요. 저와 함께 있어야 행복하죠.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이런 집착적인 태도는 피해야 한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만나는 것이 좋다. 이번 주엔 바쁘시니까 다음 주에 만나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시죠. 이런 배려가 오히려 더 만나고 싶게 만든다. 10번째는 과거 경험에 대한 존중이다. 이혼한 여성들의 과거를 부정하거나 지우려고 하면 안 된다. 결혼 생활도 그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다. 비록 좋지 않게 끝났지만 그 시간들을 무의미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그런 시간은 없었던 걸로 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이런 말들은 그녀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신 과거를 인정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힘든 시간을 겪으셨지만 그래서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네요. 이런 긍정적인 재해석이 도움이 된다. 11번째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이혼한 여성들은 새로운 관계에 신중하다. 성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멀어진다. 빨리 사귀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만날 거예요? 결정을 내리세요. 이런 재촉은 절대 금물이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천천히 알아가요. 급할 것 없어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여유로운 태도가 신뢰를 준다. 12번째는 진정성 있는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겉으로만 좋은 말을 하면 금방 들통난다. 이혼한 여성들은 남자들의 거짓말에 대한 경험이 많다. 진짜 관심과 가짜 관심을 구분할 줄 안다. 당신이 좋아요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녀의 관심사에 대해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진정성이 전해진다. 13번째는 자신의 솔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완벽한 남자인 척하면 안 된다. 이혼한 여성들은 완벽해 보이는 남자를 불신한다.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실수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다.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부족한 점이 많아요.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감을 준다. 거짓으로 포장된 완벽함보다는 솔직한 불완전함이 더 매력적이다. 14번째는 일관성 있는 행동이다. 처음엔 좋게 대하다가 나중에 달라지는 남자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만날 때마다 같은 정성과 관심을 보여주고 똑같은 존중과 배려를 유지해야 한다. 기분에 따라 달라지거나 상황에 따라 변하면 안 된다.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15번째는 그녀의 강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이혼 과정에서 자존감이 많이 상한 상태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심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런 그녀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인정이 필요하다. 외모에 대한 칭찬보다는 내면의 강점을 칭찬하는 것이 좋다. 정말 강하시네요. 지혜로우시네요. 따뜻하신 분이네요. 이런 내면적 칭찬이 더 큰 감동을 준다. 16번째는 미래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다. 결혼 생각은 언제 해보실 거예요?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계획을 세워봐요.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부담을 준다.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은 미래 약속에 대해 신중하다. 현재를 즐기고 현재에 충실한 관계를 원한다. 미래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7번째는 그녀의 판단력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혼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판단력도 늘었다. 그런 그녀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 당신이 옳은 것 같아요. 당신 판단을 믿어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이런 신뢰와 존중이 마음을 열게 만든다. 18번째는 감정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저를 좋아하시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이런 감정 표현을 강요하면 안 된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고 억지로 만들어질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도록 기다려야 한다. 무리하게 감정을 요구하면 오히려 멀어진다. 19번째는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혼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특히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지지가 중요했다.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시네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네요. 이런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런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칭찬해야 한다. 20번째는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를 쌓는 것이다. 큰 약속보다는 작은 약속들을 확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라고 했으면 정말로 사주어야 하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했으면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 다음에 뵐게요 라고 했으면 구체적인 만남을 잡아야 한다. 이런 작은 약속들을 지키면서 신뢰가 쌓인다. 21번째는 그녀의 독특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여자들은 이런데, 보통 여자들은 저런데, 이런 비교는 기분을 상하게 만든다.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과 개성을 인정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당신만의 매력이 있어요. 당신은 특별해요. 이런 개별적 인정이 마음을 움직인다. 22번째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말로만 도와드리겠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차량 이용이 필요할 때 도와주거나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이런 현실적인 도움이 진짜 감사함을 준다. 하지만 과도하게 하면 부담스러워하니 적당히 해야 한다. 23번째는 그녀의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혼한 여성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안고 산다. 경제적 스트레스, 자녀 교육 스트레스, 외로움 등 이런 스트레스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많은 걸 감당하고 계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이런 이해와 공감이 위로가 된다. 24번째는 그녀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만날지 말지, 언제 만날지, 어떻게 만날지, 모든 것을 그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요구를 하면 안 된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당신이 편한 시간에 만나요. 당신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요. 이런 배려가 자유로움을 준다. 25번째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단순한 연애 상대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늙어가고 서로 돌봐줄 수 있는 관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 이런 든든함과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든든해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동반자 의식이 마음을 움직인다. 이혼 경험이 있는 50대 여성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겉으로만 좋은 말을 하면 금방 들통난다. 진짜로 그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절대 안 된다. 그녀들은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다. 하지만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받는다면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깊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상처받은 마음이 다시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한 번 열린 마음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진실하다. 그런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진심으로 배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그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외모나 경제력보다는 인간적인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일상의 작은 배려가 더 감동을 준다.
거창한 약속보다는 현재의 성실한 모습이 더 매력적이다.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허상보다는 실체를 본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진짜 본질을 파악한다. 그래서 가식적인 모습으로는 절대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정말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만이 그녀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치유된 마음은 이전보다 더 아름답다.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많은 남자들이 이혼한 여성들을 쉽게 생각한다. 이미 결혼을 실패했으니까 조건을 따질 수 없을 거야. 외로울 테니까 누구라도 반가워할 거야.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더 까다롭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더욱 신중하게 선택한다. 그래서 접근할 때도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첫 만남에서의 인상이 정말 중요하다. 첫인상에서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 옷차림도 깔끔해야 하고 말투도 정중해야 한다. 시간 약속도 정확히 지켜야 하고 매너도 갖춰야 한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 특히 첫 대화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은 피하고 가벼운 일상 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 근처에 자주 오세요. 커피 맛이 어때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로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조금씩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된다. 하지만 절대 성급하게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혼한 여성들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건 경청이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말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대단하시네요.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간중간 적절한 질문도 해주면 좋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이런 질문들로 대화를 이어가면 된다. 하지만 너무 캐묻는 듯한 질문은 피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이다. 그녀가 겪은 어려움을 진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비슷한 경험이 없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라면 어땠을까요? 대단히 용기 있는 선택이셨네요. 이런 공감의 표현이 마음을 움직인다. 절대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잖아요, 나. 왜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같은 판단은 하면 안 된다. 그녀의 선택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대화 중에 유머도 적절히 사용하면 좋다. 하지만 상황을 잘 파악해서 써야 한다. 너무 심각한 이야기 중에는 유머가 부적절할 수 있다. 분위기를 읽고 적절한 순간에 가벼운 농담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제가 요리치인데 라면은 잘 끓여요. 저는 길치라서 랩이 없으면 못 다녀요. 이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면 친근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절대 그녀를 놀리거나 비하하는 유머는 안 된다. 이혼한 여성들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대상으로 한 농담에 민감할 수 있다. 대화할 때는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녀의 의견에 반대할 때도 정중하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도 있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리가 있으시네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절대 그건 틀렸어요. 제가 맞아요 같은 강압적인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대화 중에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두리번거리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 그녀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눈을 마주치면서 진심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작은 매너들이 쌓여서 신뢰감을 만든다. 대화 주제 선택도 중요하다. 너무 무겁거나 부담스러운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정치나 종교 같은 민감한 주제보다는 취미나 관심사 같은 가벼운 주제가 좋다. 평소에 뭘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좋아하는 음식이나 음악이 있으세요? 주말에는 주로 뭐 하세요?
이런 일상적인 주제들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녀가 관심을 보이는 주제가 나오면 그 방향으로 대화를 발전시키면 된다. 만약 그녀가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요리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눌 수 있다. 어떤 요리를 잘하세요? 레시피는 어디서 배우세요?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자연스럽다. 대화 도중에 칭찬도 적절히 해주면 좋다. 하지만 과도하거나 가식적인 칭찬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진심이 담긴 자연스러운 칭찬을 해야 한다.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생각이 깊으시네요. 현명하신 분이네요. 이런 내면적 칭찬이 더 좋다. 외모에 대한 칭찬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너무 직설적이거나 성적인 느낌의 칭찬은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옷 센스가 좋으시네요. 분위기가 좋으세요. 정도의 간접적인 칭찬이 적절하다. 대화가 끝날 때도 중요하다.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되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대화가 참 편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다음 만남을 약속하려고 하면 안 된다. 다음에 또 뵙게 되면 좋겠어요. 정도의 여유로운 표현이 적절하다. 그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된다. 대화 후 연락할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적절한 간격을 두고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것이 좋다. 오늘 대화 정말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정도의 간단한 메시지로 마음을 전하면 된다. 긴 문자나 과도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혼한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는 무엇보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일시적인 관심이나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진짜로 그녀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진심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다.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진짜 내면을 본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는 누구보다도 깊고 진실한 사랑을 돌려준다. 그런 소중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다. 성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사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깊어지는 것이다. 특히 상처가 있는 사람과의 사랑은 더욱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키워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이혼 경험이 있는 50대 여성들과의 대화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이해와 존중의 문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한다면 분명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